통장에 찍힌 연금 날짜를 보며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돈으로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아직은 괜찮은 것 같은데 병원 한 번 다녀오고 명절 한 번 지나가면 마음이 괜히 불안해지는 순간. 은퇴는 끝이 아니라 매달 계산이 시작되는 시기라는 걸 그때 처음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부동산 투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을 몇 채 사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큰 돈을 벌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현명한 시니어들이 왜 월세라는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과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중간에 멈추시면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을 놓치실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후킹. 많은 분들이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공감 인트로. 이 어르신은 평생 직장 생활을 하셨고 집 하나는 마련하셨습니다. 주변에서는 그 정도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현실은 달랐습니다. 월급이 사라지자 집은 그대로인데 생활은 빠듯해졌습니다. 갑자기 사치한 것도 아니고 낭비한 것도 없는데 매달 빠져나가는 돈은 왜 이렇게 많은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갈등의 시작. 처음에는 적금을 깨고 조금씩 버텼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장을 보는 게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아프면 어떠지? 물가가 더 오르면 어떠지? 자식에게 손 벌리게 되면 어떠지? 그 불안은 밤에 더 커졌습니다. 즉각적인 반응.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매달 월세가 들어와서 마음이 좀 편해졌어. 그 말이 이 어르신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마음이 편해지고 싶었던 거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챕터 클라이맥스. 그날 이후 어르신은 부동산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흐름으로, 자산이 아니라 생활로. 집을 팔아 차익을 남기는 게 아니라 집이 매달 말을 걸어오는 구조. 그게 바로 월세라는 걸 그제야 이해하셨습니다. 다음 장면. 하지만 곧바로 투자에 나서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세입자 문제, 공실 걱정, 관리 스트레스. 은퇴 후에 이런 걱정까지 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은 한 가지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내가 직접 관리할 수 없는 건 하지 않는다. 갈등의 심화. 그 기준은 많은 선택지를 걸러냈습니다. 멀리 있는 곳, 복잡한 구조, 유행을 타는 형태. 대신 눈에 보이고 손이 닿는 거리. 오래된 곳이지만 사람이 계속 찾는 곳. 화려하지 않아도 꾸준한 곳. 그렇게 어르신의 선택은 조용히 좁혀졌습니다. 결정적 사건. 첫 월세가 통장에 들어온 날.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의 의미는 그 어떤 급여보다 컸다고 합니다. 이 돈은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언제 끊길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준비해둔 구조에서 나오는 돈이라는 사실. 그날 어르신은 오랜만에 잠을 깊이 주무셨습니다. 클라이맥스. 월세는 돈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금액이 생활비의 일부를 맡아주면 연금은 온전히 생활을 위해 쓰일 수 있고 비상금은 정말 비상할 때 남겨둘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오늘을 사는 마음이 아니라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마음. 그 차이가 노년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아파트와 다른 시선. 예전에는 집을 팔아야 돈이 된다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집을 유지하면서 돈이 흐르게 만드는 방식. 큰 욕심 없이 작은 안정. 이것이 많은 시니어들이 월세를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엔딩을 향한 메시지. 중요한 건 얼마를 벌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편안할 수 있느냐입니다. 은퇴로 투자는 승부가 아니라 관리입니다. 내 몸 상태, 내 생활 반경, 내 성격에 맞는 구조. 그 기준을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마지막 장면. 어느 날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돈이 나를 쫓아오지 않아서 마음이 편하다고. 큰 부자는 아니지만 불안한 노인은 아니라고. 마무리. 시니어 부동산 투자의 핵심은 크게 버는 방법이 아니라 계속 받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은퇴 후 삶에 작은 힌트가 되었다면 첫 월세가 들어온 이후 어르신의 하루는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통장부터 확인하던 습관이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얼마 남은 나를 보는 삶에서 이번 달은 어떻게 지낼까를 생각하는 삶으로 시선이 바뀐 겁니다. 이 변화는 금액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아도 매달 같은 시기에 같은 흐름으로 들어오는 돈, 그 규칙성이 어르신의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었습니다. 마이크로 후킹. 노년의 불안은 돈이 없어서 생기기보다 돈이 언제 끊길지 몰라서 생깁니다. 월세는 그 불안을 가장 조용히 잠재우는 방식이었습니다. 갈등의 재등장. 물론 모든 날이 평온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세입자의 전화가 왔습니다. 보일러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순간 어르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문제까지 감당해야 하나? 하지만 그날 어르신은 예전과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혼자 끙끙대지 않고 미리 알아두었던 관리업체에 전화를 거신 겁니다. 즉각적인 반응. 문제는 생각보다 빨리 해결됐고 세입자는 고맙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날 어르신은 이렇게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건 싸움이 아니라 관리구나. 은퇴 후 월세의 핵심은 모든 걸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겨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 사실을 몸으로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챕터 클라이맥스. 그 이후로 어르신은 자신만의 원칙을 하나 더 세우셨습니다. 내가 직접 가보지 못하는 곳은 내 자산이 아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유행 지역보다 익숙한 동네, 사람 흐름이 끊어지지 않는 곳, 화려하지 않아도 늘 누군가는 필요로 하는 공간, 그런 곳을 차분히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택은 속도는 느렸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다음 장면. 주변에서는 왜 더 크게 하지 않느냐고, 왜 한 번에 늘리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불안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이 말 속에는 은퇴 후 투자에 대한 가장 중요한 태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갈등의 확장. 시간이 지나자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걸 자식에게 말해야 할까? 괜히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오해를 사는 건 아닐까? 그러다 어느 날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준비하신 게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 말에 어르신은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켜낸 선택이 인정받은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 사건. 어느 날 병원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던 날. 예상 같았으면 한숨부터 나왔을 텐데 그날은 월세가 들어오는 날짜를 떠올리며 마음을 고르셨다고 합니다. 당장 흔들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그 여유가 치료보다 더 큰 안정을 주었습니다. 클라이맥스. 이쯤에서 어르신은 분명히 알게 되셨습니다. 은퇴 후 월세는 부동산 기술이 아니라 삶의 설계라는 것을. 욕심을 줄이고 리스크를 낮추고 대신 시간을 편으로 만드는 방식. 이 구조 안에서는 갑작스러운 변화가 와도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연금이 있고 월세가 있고 비상금이 남아있는 상태. 이 삼각형이 노년의 삶을 단단히 받쳐주었습니다. 아파트와 투자 관점의 차이. 예전에는 집이 오르면 성공이고 안 오르면 실패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집을 유지하면서 돈이 흐르게 만드는 방식. 큰 욕심 없이 작은 안정. 이것이 많은 시니어들이 월세를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엔딩을 향한 메시지. 중요한 건 얼마를 벌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편안할 수 있느냐입니다. 은퇴 후 투자는 승부가 아니라 관리입니다. 내 몸 상태, 내 생활 반경, 내 성격에 맞는 구조. 그 기준을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마지막 장면. 어느 날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돈이 나를 쫓아오지 않아서 마음이 편하다고. 큰 부자는 아니지만 불안한 노인은 아니라고. 마무리. 시니어 부동산 투자의 핵심은 크게 버는 방법이 아니라 계속 받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은퇴 후 삶에 작은 힌트가 되었다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로 이야기를 이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에 매달 같은 날, 같은 안심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